안녕하세요. 오늘도 한번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이제 윅4죠. 윅4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디서 시작을 할까요? 윅4 문제를 보면서 시작합시다. Use the definition of continuity show that the function g y is continuous on R square. 자, 먼저 일단 definition of the continuity를 사용하라고 그랬고요. 어쨌간에 요거를 증명해달라는 거잖아요. continuous on R square. 자, 우리가 이렇게 때 했던 그 뭐시기냐, 입실론 델타가 다시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입실론 델타, 우리 여기서 입실론 델타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봅시다. 자, definition of the limits 요렇게 정의를 하네요. 그래가지고 continuous는 이렇게 하는 거고, 결국에 우리가 R 스퀘어 전부에 대해서 그 연속임을 보여주니까 임의의 점 A, B라고 합시다. 임의의 점 A, B요. 그럼 X, Y, A, B 이게 요거랑 우리가 G X 마이너스 X Y 마이너스 G A, B가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y 마이너스 b죠. 자, 요거의 값은 어떻게 되나요? 자, 엡실론 델타를 하면서 1학기에도 되게 열심히 설명해 줬던 것 같은데, 엡실론 델타 핵심은요, 여기는 이 뒤의 식을 앞의 식으로 바꿔주는 게 중요해요. 즉, 델타를요, 어떤 엡실론에 대한 함수로서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델타는 뭐 2 엡실론이다. 델타는 무슨 뭐 엡실론 제곱분의 4다. 라고 말을 해주면은 우리가 어떠한 엡실론을 주던 간에 우리는 그에 해당되는 델타를 구해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사실 이 학기에서는 이게 시험에 안 나올걸요? 솔직히 말해서. 나오던가? 이거는 그냥 본인들 책 뒤에 있는 거 찾아보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아마 제 기억에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엡실론 델타는 1학기에서 끝내야죠. 자, 일단 요거부터 계산을 하면요,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거죠. 자, 요 식을 바꿔서 요렇게 바꿔야 돼요. 자, 일단 요거랑 크기 비교를 할게요. 누가 더 크죠? 왼쪽에 있는 게 더 크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이 요런 식이에요. 자, 요게 지금 델타라고 하죠. 자, 만약 제가 if I set delta as equal to epsilon, 자, 이렇게 두면요, 요거랑요, 요식 성립하죠. 자, 두 번째, 요거랑 요식 성립하죠. 자, 그러면요, 자, 델타를 엡실론에 두면요, 언제든지 이 식은 성립을 하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델타를 엡실론에 두면은 우리가 어떠한 엡실론을 주든 간에 델타를 찾아낼 수 있다 해가지고 끝낼 수 있어요. 자, 엡실론 델타 나오면은 짜증나죠. 자, 그래서 자, x와 y continuous r square, 이것도 엡실론 델타로 써야 되느냐? 엡실론 델타를 하면 좋아요. 하면 좋은데 하면은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딴짓을 해야죠. 자, 그냥 뭐 수학에서 되게 좋아하는 단어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해요. 책에 보면요. 첫 번째가 it is trivial 이고, 두 번째가 뭐 easy to show that, 뭐 세 번째가 it leaves for homework.
난 모르겠는데 자꾸 과제로 해오라죠. 자, 우리는 그러면 요 세 가지 중 첫 번째 걸 사용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x와 y는 폴리노미얼 다항식입니다. 다항식이 다항식 연속인 거는 되게 증명할 수는 있지만 되게 자명한 겁니다. 트리비얼한 거예요. 그럼 x도 연속이고 y도 연속이니까 그 두 개 곱한 것도 뭐 당연히 연속이겠죠. R 스퀘어 안에서요. 그래서 연속입니다. 라고 해버리면 되고요. 자, B에서 사람들이 많이 막혀하던데요. Catch the view level curves of the F on the XY plane. 자, 그럼 view level curve가 뭐냐고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레벨 커브가 뭘까요? 자, 그러면 일단 문제들은 제껴놓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 F는 XY의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요. 여러분 그릴 수 있나요? 아마 벙질 겁니다. XY는 뭐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야 되잖아요. 뭐 XY는 1이다 하면은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래 이렇게 XY는 뭐식이다라고 줘야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거예요. 하지만 그러진 못하고 있죠. 그래서가 아니라 그 뜻은 요 지금 fx equal xy는요. 이 xy는 어떤 컨스턴트, 우리가 모르는 이 컨스턴트들의 이런 곡선들의 집합이에요. 셋. 즉 이 f는요. 요런 친구들 다 합친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의 집합. 그래서 view level curves라는 건요. 뭐 예를 들어서 컨스턴트를 1로 줬어요. 그러면 뭐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서 레벨이 1인 거예요. 레벨 1에 대한 그 커브는요. 요렇게 되겠고요. 뭐 레벨이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뭐 이렇게 있겠죠. 자, 요걸 그리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은 자, x, y, g 요것도 컨티뉴어스함을 보여달래요. 자, 요것도 똑같이 x 제곱, y 제곱, g 제곱이 전부 다 뭐 다항식이니까 연속일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 서로 결합한 애들도 연속이겠죠. 라고만 말을 해주면 됩니다. 자, describe the level surface of the G. 자, x 플러스 y 플러스 g 요거는요 뭘 나타내죠? 구면을 나타내죠. 구면. 자, 우리가 반지름이 여러 개인 그냥 구면들을 여러 개 그려주면은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level surface입니다. For each of following interior D and the boundary D, which binds D is open, closed, both or neither. 자, 요 같은 경우에는요. 저도 수학과가 아니라서 정확한 정의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사실 공대생한테는요 별로 의미도 없고요. 별로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시험 문제도 거의 안 나오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주면 되냐면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단위원이 있습니다. 자, 요 경계는요. 얘를 보고 바운더리 D라고 합니다. 자, 이 경계 안에는 내부에 있는 친구들이요. 자, 얘의 식이 어떻게 되겠죠? x 플러스 y제곱은 1보다 작다가 되겠죠. 얘가 인테리어 D입니다. 자, 이 정도 이렇게만 이해하면 돼요. 자, 그리고 open closed에 대한 정의를 좀 살펴봅시다. open closed에 대한 정의요. 자, 봅시다. The region D is open if D is interior D and closed D is interior D and interior D와 boundary D의 합집합이면요. 자, 자 봅시다. 자, A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돼 있고요. 이 D가 이 경계선을 포함하고 있고요. 이 내부를 포함하고 있죠. 그러면요. 이 친구는요. close 되겠네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 경계선이 없죠. 경계선을 포함 안 하고 있죠. 등호가 없으니까. 이 내부만 가지고 있죠. 내부만요. 그럼 이 친구는요. 오픈이겠네요. 자, 그러면 C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요거 같은 경우 좀 더 R 스퀘어였죠. 평면상에서 정의를 했어요. 공간상에서 정의를 돼 있죠. 그럼 좀 더 높은 개념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 보면요. 우리가 볼이라는 걸 정의를 합니다. 볼을 어떻게 정의를 하게 되냐면요.
뭐 그래서 open for the radius of row of the center of P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볼이라는 건요, 얘가 정의되는 이 R, N 안에서 특정 점으로부터 길이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에요. 자, R 스퀘어면요 그냥 1이 될 거고요. R 3승이 R 큐브면요 9가 될 거예요. 자, 이걸 보고 오픈볼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볼이라고 한대요. 자, 봅시다. 자, 주어진 이 영역은요 어떻게 생긴 영역이죠? XY 평면 위에 있는 원이에요. 자, 근데 좀 더 그럼 장애를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어요. The interior point of D if there is a positive number row, 그러니까 반지름이 0보다 큰 오픈 볼들이 D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은 그 영역이 인테리어 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얘 같은 경우에 인테리어 포인트가 존재할 수 있나요? 자, 즉 얘가 가지고 있는 볼들은요 9죠, 9.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역은요 요 XY 평면 위에 있는 그냥 원이에요. 그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이 9가 있다는데, 그럼 그 9의 반지름은 뭐밖에 없겠어요? 오직 9의 반지름 0일 때만, 즉 점일 때만 이 우리가 정해진 영역 안에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테리어 포인트는요 공집합일 겁니다.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어떤 볼도 들어갈 수 없으니까. 자, 바운더리는 요 자체가 되겠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요. 자, 그러면 D는 인테리어 D랑 같습니까? 아니요, 같지 않아요. 같지 않기 때문에 오픈이 아닙니다. 그러면 인테리어 D랑 바운더리 D랑 합집합일 때 D랑 같습니까? 아니요,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오픈도 아니고요 클로즈드도 아니게 됩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그냥 스스로 하세요. 별로 알아서 하시고 충분히 알아서 할 거라 봅니다. 자, 6번 같은 경우에도 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얘를 해야 되나? 답을 봅시다. 답을 보고 할지 말지를 결정합시다. 6번 이렇게 또 하래요. 또 아이고야, 허구한다. 이거 엡실론 델타 또 하래요. 날 공부를 제킵시다. 자, 펑션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그거에 y 파셜 데리베티브를 찾고 그에 대한 도메인을 찾으래요. 그 x 파셜 데리베티브를 찾고 그에 대한 도메인을 찾으래요. 자,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메인을 두 가지로 쪼갰잖아요. 0이 아닐 때와 0일 때.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무식하게 그냥 편미분합시다. 그건 얼마입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제곱에 얼마죠? 2x4승 y인가요? 자, 이거는 언제죠? x, y가 0이 아닐 때입니다. 자, 그리고 y로 편미분한다는 소리는요, y로 편미분을 한다는 소리는 x를 어떠한 상수로서 취급한다는 소리죠. 자, x를 0으로 두고 취급을 할게요. f 0,y요. 그러면요, 얘가 가지고 있는 이 함수 자체가 0의 0이 되죠. x, y 0,0이 0,0이 아닐 때, 0,y가 0,0일 때 상수함수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미분을 해도 똑같이 또 0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답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자, 우리가 가진 답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요, x로 미분했을 때도 똑같이 나오냐를 봐야 되겠네요. 자,
가지고 있는 식이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요. 뭐 x로서 미분을 합시다. x로서 편미분을 하면요. 값은 여러분이 알아서 구하세요. 이건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근데 x로 편미분을 할 때는 y를요. y를 어떤 상수로 줬다는 소리죠. 그 특정한 상수를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특이점 자체가 0,0에서 특이점이 발생을 하니까 자, 0으로 둬볼게요. f x, 0이요. 자, 그러면요. 요거는요. 어떻게 되죠? 여기 y에다 0을 넣었으니까 1에 0이죠. x가 0일 때, x가 0일 때. 자, x가 0인 지점에서 여기서 불연속점이 생기죠. 이런 경우에 미분이 불가능해지죠. 그러니까 즉 x가 그러니까 x, y가 0,0일 때 미분 불명점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야기를 다시 바꿔봅시다. 자, 라운드 x, 라운드 x는요. 어떤 게 나올 겁니다. x, y가 0이 아닐 때, 0,0이 아닐 때, 그리고 정의되지 않을 겁니다. 언제요? x, y가 원점일 때. 자, 그러면요. y로 미분했을 때랑 x로 미분했을 때랑 서로 달라요. 왜 그런 걸까요? 그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물 좀 먹고 하죠. 자, 우리가 예전까지 배웠던 걸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전까지 배웠던 거는요. 일변수 함수였어요. 변수가 딱 하나밖에 없는요. y는 fx죠. 변수가 하나밖에 없던 거예요. 근데 지금요. 다변수 함수라고 있어요. 변수가 x도 있는 게 아니라 y도 있을 거고 나중에 g도 나올 거고요. 계속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 일변수 함수일 때는요. 어떤 곳에서 미분계수를 구할 거예요. 뭐 극한이든 미분계수든 뭐든 다 구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방향 자체가 이쪽으로서 바라보는 방향과 이쪽에서 바라보는 방향, 그러니까 왼쪽에서 바라보는 방향과 오른쪽에서 바라보는 방향이 같으면은 극한이고 연속이고 미분이면 다 가능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부터 바라봐야 될 건요. 좀 더 커요. 원판이 있어요. 원판이 있고 이 원점에서 우리가 극한을 구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방향이 몇 가지가 있죠. 다가갈 수 있는 방향이 하나, 둘, 셋, 넷, 무수히 많습니다. 그 무수히 많은 모든 점들, 모든 방향으로 다가갔을 때 다 결과가 일치해야지만 극한이고 미분이고 연속이고 다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즉 이쪽에서 X축으로 다가가는 방향 자체가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Y축으로 다가갔을 때는 문제가 안 생겼는데 X축으로 다가갔을 때 문제가 생겨서 지금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0,0을 빼면은 문제가 해결되겠죠. 지금 여기가 특이점이니까요. 자, 8번 봅시다. 8번. Consider the function of x square and x cube plus 1 equal to differential of r square. 자, 우리가 이렇게 때 배웠던 테일러 급수를 좀 생각해 볼게요. 테일러 급수가 테일러 근사다항식을 생각해 봅시다. 테일러 1차 근사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fx를요.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근사다항식을 썼을 때 우리가 f 여기서 이게 지금 a, b라면요. 우리는 식을 어떻게 썼었죠? f a 플러스 f 프라임 a x 마이너스 a에다가 플러스 에러 텀을 붙였죠. 에러 x. 이 5차 항들입니다. 자, 이게 요거랑 fx랑 비교를 할 거예요. 자, fx 마이너스 fa 플러스 f 프라임 a x 마이너스 a에 플러스 요걸 했을 때 요게 다가갔을 때 그러면요. 이게
0이 되면요. 이게 0이 되면은 에러 텀을 무시할 수 있다는 소리겠죠. 자,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차원을 하나 더 확장시킬 거예요. 자,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는 접선이 나왔죠. 이제 좌표 공간이, 그러니까 접평면이 나올 겁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접평면은요. fa, b에 플러스 fx a, b, x-a 플러스 fy에 a, p에 y-p 요게 접평면이 될 겁니다. 평면을 가지고 그리고 에러텀들이 존재를 하겠죠. 자, 그리고 fx. 자, 그러면 f partial derivative a면요 얼마죠? 2x죠. 그럼 요거는요 2a가 되겠네요. 자, 요거 fy는 3y 제곱이 나오겠죠. 그러면 3p 제곱이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fx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접평면에 이게 에러텀인데 요게 에러텀이 될 텐데 이 에러텀을요 우리가 원하는 어떤 지점으로 다가갔을 때 이 에러텀이 0이 된다면요 얘와 얘는 서로 일치하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differentiability를 사용해서 계산이 된 거고요. prove the differentiability 이거 뭘까요? 뭐 그냥 단순히 미분하는 소리 같은데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저 공대생 입장에서는 저거를 이제 미분 가능한 거를 보여주냐 보다는 정말 미분을 했을 때 값이 잘 나오냐 이거니까. 자, 봐봐요. 자, fx가 2x고 뭐 이렇게 3y니까 이게 둘 다 R2에서 컨티뉴어스 하대요. 그러니까 f는 must be continuous. Theorem 11.3.1 72페이지 있는 걸 좀 찾아보라네요. 11.3.1 그러니까 저렇게 좀 계산이 편하게 해주는 정리들이 몇 가지 있어요. 자, 여기 적혀있네요. G is the function of the open domain 이렇게 돼있고 fx is defined on D and continuous D then G is the differential of D.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증명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계산입니다. 계산. 자, 요거 뭐 계산은 이제 간단하죠. 요건 2x고 요건 2y고 그럼 얘는 4일 거고 얘는 마이너스 2겠네요. 자, What does the graph of fx looks like? The geometrical mean of vectors and the graph. 자, 요게 뭐냐면요. 자, 어떠한 공면이 존재할 겁니다. 공면을 어떻게 그려야 예쁠까요? 자, 일단 공면이 존재를 할 거고요. 자, 여기에 접하는 어디엔 특정한 점에 대해서 접하는 평면을 그릴 거예요. 접평면을 그릴 겁니다. 그럼 접평면을 정의를 할 건데 평면을 정의하는 데는 법선으로 정의를 하잖아요. 자, 근데 자, 우리가 이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XYZ 좌표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fx 요거는요 x축의 y를 상수로 두고 이 g값이 x에 대한 변화율을 보는 거죠. 즉 이 y축을 이쪽으로 집어넣어 버리고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서 이게 얼만큼 변하는지를 바라보겠다는 거죠. 그 바라보겠다는 게 얘가 될 겁니다. 반대로 y로 편미분한 거는요 x축을 집어넣어 버리고 y와 g축 방향에서 바라볼 겁니다. 즉, 자, x축에서 바라본 우리가 방향으로서 그때 미분계수를 이렇게 구했고요. y축에서 바라본 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미분계수를 구했습니다. 자, 그럼 요 각각이 방향 벡터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방향 벡터들을 가지고 얘네 둘을 외적을 한다면요 얘와 얘 서로 수직한 벡터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게 접평면의 법선 벡터가 돼주겠죠. 이게 요게 geometrical meaning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평면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얘 법선 벡터 구했으니까 법선 벡터 구했고 그 만나는 점 아니까 평면의 방정식 충분히 세울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테일러 근사 당시 썼던 것처럼 이렇게 근사치를 구해낼 수 있고요. 10법 11번은 공대생이면 필요 없고요. 수학과면은 뭐 다 보세요. 수학과면 뭐 알아서 다시 다 보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편미분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다변수 함수에서 우리가 계산하는 법들을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이 이후에 배우게 될 내용들이 이제 꽤 흥미가 있는데요. 꽤 재밌습니다. 이제 directional derivative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이제 좀 더 나오면은 이제 체인룰 또 보겠죠. 체인룰은 뭐 자꾸 보는 거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거는요. x, y, z 카르티시안 코디네이트잖아요. 카르티시안 코디네이트가 아니라 우리 저번에도 배웠듯이 이제 폴러 코디네이트로 했죠. 이제 폴러 코디네이트가 아니라 공간상에서는 이제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원통역 표계 그리고 이제 스피리컬 코디네이트 구형자 표계를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런 걸 배우게 되시고요. 여기 테일러의 폴리노미가 또 나오네요. 계산하기 쉬우니까 계산하기 쉽게 하려고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스 이런 것도 배우게 됩니다. 자,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스랑 여기 뭐 directional derivative 이런 거 있죠. 자, 요새 머신러닝 같은 게 많이 뜨죠. 머신러닝 같은 거 뜨는데 사용하는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게 gradient descending이거든요. 자, 그런 그 알고리즘들이 전부 다 이런 걸 사용합니다. directional derivative랑 Lagrangian multipliers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 그 최소값들을 찾아내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 되게 인기 많으니까 좀 미리 알아두시고 잘 숙지해 놓으시면 나중에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요새 머신러닝 공부하고 있거든요. 수업 들으면서. 아무튼 추석 뭐 잘 보내셨을 거라 믿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